여러분, 민주노총의 택배노조 지금 CJ 본사를 점령을 했습니다. 야, 이 점령이라는 말 자체가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예? 게다가 본사까지 점령이 됐어요. 본사까지. 그럼 이게 사업이 되나요? 지금 본사를 점령해서 위에다가 프랜카드를 설치해 놓은 걸 보세요. 과로사 돈벌기 규탄한다. 돈벌이 규탄한다. 과로사 돈벌이. 글쎄, 이게 과로사 돈벌이라는 게 여러분, 택배 노조의 과로사 돈벌이라는 게 뭐죠? 택배 노조는요,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예요. 예, 자영업자라고, 개인 사업자라고요. 그런데 내가 과로사 안 하려면 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덜 하면? 예, 덜 하면. 나는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재현이 직접 나서라. CJ 그룹의 총수가 이재현 회장입니다. 이재현 회장 직접 나서라는 거예요. 직접 나서라. 게다가 뭐 이게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파업 45일 대바조만 파업 45일이나 했어요. 구정 특수기간 내내 예, 자영업자들은요. CJ 대한통운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전부 바꿨어요. 아, 저거 못 믿겠다. 저거 믿다가는 예, 매출이 작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옮겼어요. 전부 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오죽했으면 CJ 대한통운 택배를 포기하고 다른 택배를 선택했을까요? 게다가 프랜카드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게 말이 될까 싶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점령하고 나서는요. 경찰은 뭐 한다고요? 그냥 수수방관. 야,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노조가 저렇게 예,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정부는 수수방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나라가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진짜 예, 진짜 지금 CJ 대한통운이 이 택배사들에게 예, 과로사하게 만들었느냐? 예, 그래서 돈벌이만 그렇게 많이 했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택배비 인상분,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의에 따른 택배비 인상분 170원을 택배 기사에게 수익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택배 분류 작업에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별도 대가를 지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돈 달라는 이야기죠. 두 개 다. 그죠? 돈 달라는 이야기. 근데 CJ 입장을 또 볼까요? CJ 대한통운 입장을 보니까 실제 인상 금액의 140원이고 이 중에서 50%인 70원가량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돌아가고 있다. 이거요. 예,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문제없다고 나왔습니다. 문제없다고. 현장 조사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적이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까지 현장 조사를 했는데 사회적 합의대로 준수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게다가 택배 분류 작업하는데 새해만 5,500명 이상을 예, 인력 지원했고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양호하다 평가 받았습니다. 양호하다 평가.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점거하면서 예, 파업을 하며 이렇게 점거하면서 파업을 하는데도 여러분 왜 정부는 수수방관할까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이 잘나가는 대한민국이 소수의 어떤 극렬 세력들이 망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까지도 문제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어쩌면요. 노조의 행포라고 저는 봅니다. 노조의 행포.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저는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 올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하고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건데 총파업하면서 여기저기서 파업하고 광화문에 노조원들로 꽉 차서 말입니다. 으쌰 대한민국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파업하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이게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거 국토교통부까지 현장 확인을 하면서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본사 점령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죽했으면 CJ 대한통운 관계자도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폭력 점령까지 벌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웃기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정부가 친노조적인가를 나타내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게 CJ 대한통운이 있잖아요. 그럼 여 밑에 대리점들이 있습니다. 대리점들이 쭉 있어요. 그럼 CJ 대한통운은 이 대리점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대리점하고. 그리고 나서 이 대리점 안에는 이제 택배 기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택배 기사들은 사실상 택배 기사하고 대리점하고 관계가 아주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택배 기사들이 원청 CJ 대한통운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CJ 대한통운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마음대로 올리자 안 올리자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CJ 대한통운이 배척을 받을 수도 있어요. CJ 대한통운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CJ 대한통운을 소비자들이 대한통운을 이용 안 해서 대한통운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큰 회사가 갑자기 망하지는 않겠죠. 뭐 소비자가 갑자기 다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돌아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원청이잖아요. 이게 원청. 이거는 대리점은 사실상 하청이고 하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택배 대리기사예요. 근데 이 택배 대리기사에게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조 필증을 정부에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급하면 노동자고요. 안 급하면 개인사업자예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고용보험 내야 된다. 나는 개인사업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야. 근로자면 고용보험 내야 되거든요. 그럼 고용보험 안 내려고 개인사업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는 이런 소수들이 결국은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중재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여기는요. 중재는 누가 합니까? 대리점이 해야 되는데 대리점 연합회에서 이게 중재가 되나요? 아이고 대리점은요 또 본사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통운 본사를 점령한 사람이 200명가량 됩니다. 실제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가 한 1,500명가량 되고요. 전체 대한통운의 2만여 기사들 중에 이 1,500명이 그야말로 흙탕물을 만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파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비노조. 아니 나는요 솔직히 그래요. 이게 택배기사분들 만약에 저라면요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실사구시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파업하고 이거보다는 저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일한 만큼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택배기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연봉 1억씩 넘는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도. 심지어 말입니다. 기사분들 있잖아요. 거기도 뭐 1년 만에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거든요. 차라리 저렇게 할 시간에 더 일을 하죠. 나머지 그 1,500명 때문에 이 2만 명에 해당되는 대한통운의 택배 기사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렇다고 CJ가 지금 쉽게 이게 타협을 해서 그래 좋아 더 올려줄게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왜?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거니까. 왜 네가 결정을 해? 예, 그것은 대리점이 결정할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돌아가는지 혼란과 혼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안타깝다. 특히 민주노총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아주 최악의 문제까지 발생을 하니 차제에 법과 원칙대로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저는 CJ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자, 노동조합, 근로자도 당연히 생존권이 보장돼야 되고요. 노동조합은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게 분란을 조장을 한다면 그것은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